김인겸은 이 김인겸의 굉장히 김인겸 문학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행문을 이렇게 꼼꼼히 정밀하게 치밀하게 기록한 것도 그렇고, 또 그 기록을 보면은 기행문으로서 갖춰야 될 걸 다 갖췄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외인 행색, 그 모양, 바지도 안 입고 훈도시 차고 다니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이빨에다가 검은 색칠하고, 그다음에 외인들이 내주는 요리, 음식의 것들 일일이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서 통치자가 있었던 모든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그렇게 섬세하게 했어요. 그러한 수사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다정다감한 그러한 감성적인 인간적인 솔직하고, 또 약자 편에 서가지고 굉장히 약자 편을 서서 그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다모와 노예들을 이렇게 자기 노력을 해서 자기 수단을 발휘해서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러한 일도 나옵니다. 그래서 서민적 관점을 가지고 조엄의 해사일기는 자기 중심, 관료 중심, 의식 중심이 적혀져 있는데, 이 일동장유관은 다양한 일상생활의 모습을 섬세하게 기록을 해서 문학적으로 해사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부한 문학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김인겸은 그렇게 교만과 긍지와 그 다음에 적개심이 불탔지만 수용적 자세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의 여러 가지 문화를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다. 그 중에 고구마 얘기가 나오는데, 고구마를 처음 먹어보고, 이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가져가면 우리 굶주린 백성들 위해서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거기다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수차, 물을 푸는 그런 수차를 우리가 없는 그러한 서양에서 배워왔겠죠. 그러한 것을 또 방아 찢는 것도 우리 방아보다 훨씬 앞선 그런 것을 보고서 그걸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 썼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러한 수차와 방아를 가지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실천한 그런 기록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좀 그런 문문들을 좀 전수받아서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일동장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좀 비교해서, 다른 기록과 비교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연행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행가. 이것은 홍순학이 쓴 연행가인데, 이게 19세기 1800년도 후반기에 나온 건데요. 기행 가사로서 일동장애가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연행가예요. 그런데 이 연행가와 비교했을 때 일동장애가는 아주 월등합니다. 이 연행가는 말이죠, 쌍벽은 기행가사라고 하지만 문학적인 수식이 매우 뛰어나지만 그냥 수식과 과시에 그쳤지, 일동장애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인간적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풍부한 감성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홍순학은 서장관이었고 그러한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인겸보다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가 부유라고 그랬는데, 부유는 썩은 선비다 이겁니다. 그 당시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자각이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부유라고 그럽니다만, 이러한 부유로서 자기 만족을 해줬지 우리나라가 처한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몰랐다, 그런 얘기다. 말끝마다 대놈, 대국놈, 우리가 중국 사람 보고 대놈, 기분 좋을 때는 대국 사람이라고 하고 기분 나쁠 때는 대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대놈은
만주,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대국은 명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역시 대놈 해가면서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을 거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아주 김인겸보다 200년 뒤에 쓴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각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행가는 문학적으로 봐서도 역사적으로 봐서도 아주 가치가 훨씬 뒤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없고, 그 당시 중국도 청나라가 그 서구 열강의 침입을 당해서 맥을 못 추고 쓰러져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서도 그것을 우리나라의 미래의 앞날이라고 생각할 그런 안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충고를 해줍니다. 너 빨리 돌아가 나라 잘 지켜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작품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동장에 비해서 문학적 가치가 훨씬 뒤진다. 그럼 일동장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3등 서기로서 중하위적인 시각을 가지고 서면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다. 상사에 대한 불만을 조항을 표시했다. 생동적인 관찰을 했다. 인정, 감성적인 그러한 그 서술을 했다. 그 다음에 3, 4쪽 시각으로서 한글 문학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가사 작품으로서 전기 가사는 서민국과 관등별국이 있다고 한다면 후기 가사는 일동장유가가 있다라고 할 만큼 빼어난 작품이다. 해사일기를 보면요, 조엄이 쓴 해사일기를 보면은 일동장유가와 같은 날짜로 일기처럼 쭉 기록된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일동장유가의 장점이 훨씬 더 드러납니다. 해사일기는 말이죠, 관리적이고 기록 산문이고 의식적인 데 치중을 했고 육아적인 가치관에다가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면이 매우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일동장유가는 이 연행가와 해사일기에도 없는 그러한 장점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요, 이 조엄과 이 김인겸은 굉장한 애정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엄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김인겸은 아까 얘기했지만 최천용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김영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맞서고 했지만 또 정사로서 수장으로서 대우를 해줬어요. 그런데 조엄도 물론 김인겸을 존중을 하고 칭찬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랬지만 조엄은 김인겸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급을 한 것은 김인겸을 무식 중화관속 도시 분통 해가지고 이 하급 관리들이 아는 게 없어서 분통만 할 줄 안다 하고 김인겸을 비판한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이 일동장유가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좀 궁금하신 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언제든지 채워드릴까 합니다.